비학군지에 내 집 마련을 할까요? 네. 학군지에 전월세라도 들어갈까요? 네. 저는 제 2016년 학군지도 초판을 내면서부터 계속 네.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사실 유초등이 우리 월급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때 아니면 중고등 넘어가면 애가 네.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많이 들어가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제가 애 아빠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9살짜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사실 궁금한 것도 많거든요. 네네. 이 학군이라는 게 사실 부모가 돼 보면 네. 되기 전엔 잘 감이 없지만 그렇죠. 되고 나면 이제 이거 애증의 관계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이 학군과 부동산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군지도 이런 걸 만드신 거죠? 제가 원래는 한 20년 대치동하고 또 강남에서 우리 네. 대학생 편입하고 고3 입시를 지도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뭐 우리도 좀 대치동에 학원 보내신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있으시겠지만은 네. 그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그 대신에 치열하죠. 또 입시 결과는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지만 대치동이 잘 가르쳐서 그런다기보다 네. 좋은 입시 자원들이 계속 사실 대치동으로 오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니까. 그렇죠.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네.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오니까 이제 입시적인 성과가 네.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입시 현장 20년에서 지켜보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 공부 그릇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사실은 대치동에만 가면 목동에만 가면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될 애가 그렇죠. 될 애가 나는 거지. 오니까 네. 거기서 견디고 성적이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공부 그릇이 크지 않은 학생은 일찍 와도 쉽지가 않고 오히려 공부 자존감만 더 떨어지고 네. 오히려 비학군지에서 그 정도의 노력과 그다음에 성실함을 보였더라고 그러면 수능 그 어느 정도 최저를 맞추고 내신 1등급을 받으면 네. 이 대치동에서 5, 6등급으로 밀렸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입시 결과도 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너무 대치동으로 몰리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치동의 어떤 본 모습에 네. 관련된 그런 자녀 교육도 쓰고 또 이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그릇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강연도 하고 네. 또 이제 미래 시대에는 사실 문제집 푸는 공부가 이제 앞으로 학군도 그렇지만 네. 앞으로 대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또 창의적인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인데 이제 점점 네. 이제 그러한 시대에 좀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어떤 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에 대한 이해 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책들을 많이 썼는데 네. 제가 이런 강연을 하고 나중에 이제 질문을 받아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어떤 지식과 뭐 입시보다는 그런 인성이 더 중요하고 지혜가 더 중요하고 공부 그릇이 중요한 걸 알겠는데 꼭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대치동으로 이사 가야 되냐고 지금 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여기서 잠실에 있어도 될지 아니면 뭐 강동에 있어도 될지 그러니까. 그래도 선택지를 생각하면 특목 자사고 안 됐을 때 갈 만한 일반고 생각하면 대치동이 그래도 해야 되는지 아닌지 네. 면학 분위기나 그런 거 고려해서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음이 왔죠. 제가 조금 교육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은 이건데 현실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밤잠을 못 이루고 고민하는 게 학군 문제구나. 결국에 학군이니까. 네. 그래서 그 학군에 대해서 그러면 좀 더 교육적인 정보나 부동산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갖춰서 우선은 뭐 제가 말씀드린 요주는 이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학군책을 썼으니까 대치동 목동으로 가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정 형편에 맞는 최적의 학군을 찾아보시라는 거죠. 네. 그냥 대치동만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치동에 간다고 한들 아니면 목동에 간다고 한들 내신 경쟁에서 지금 체제에서도 밀려서 5, 6등급 이하면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학군지에서 최상위를 하는 것보다 입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입시를 뭐 떠나서 아이의 공부 자존감 또 의욕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자주 언급하셨던 그 노후는 어떻게 하냐는 그렇죠. 거예요. 노후도 사실은 대비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제가 다른 방송도 이제 많이 몇 건 챙겨봤는데 가장 염려했던 게 그거셨잖아요. 뭐 동탄에 있는 최근에 뭐 방송에서도 동탄에서 뭐 수지로를 갔다. 그러면 거기 가면 그거에 맞는 사교육비를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주변에 친구들도 다 가고 뭐 그러는데 근데 지금 내가 뭐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고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는데 정해진 월급 내에서 뭐 남들 하는 대로 사교육비 다 쓰고 그다음에 거주 비용 감당하고 그러면 이제 뭐 진짜 노후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상황이 되니까 네. 그런 가정 형편과 또 아이의 실력에 맞는 또 제대로 된 학군을 찾기 위해서 굳이 대치동, 목동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들 중에 분석을 해서 분석을 해서 고등학교 뭐 상황이라든지 중학교 상황을 받은지 여기서 있어도 되겠다. 그리고 또 좀 더 가성비가 좋은 지역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라라는 의미로 이제 썼는데 책이 이제 점점 두꺼워지고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사전 정도의 두께입니다. 한 800페이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특히 의대 지방인재 전형 같은 걸 할 수 있는 천안이라든지 익산이라든지 전주 이런 지역들이 특히 천안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역에 또 배분을 해주는 것도 있고.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굳이 사실 대치동, 목동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가정 형편에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학군을 좀 지혜롭게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막 공부만 시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게 부모님이 또 정보를 좀 알아야지 사실 우리한테 또 최적에 맞춰주는 건 또 내 부모가 할 일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건 남이 뭐 해주기도 좀 어려운 거니까 스스로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책을 써주신 것 같은데 사실 학군이라는 단어가 다들 학군하면 그거지라고 하는데 이 정의가 약간 좀 달라요. 맞습니다. 초품하면 뭐 다 학군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이게 좋은 학군이라는 그 개념이 뭔가요, 우선? 자, 그래서 제가 명문학군 아니면 처음에 이제 16개 시작해서 이제 19개 정도까지 정리를 했던 명문학군의 개념을 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초등 5, 6학년 때 중고등 6년을 쭉 살아도 괜찮겠다. 라고 하는 고민이 없는 지역이 명문학군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이사를 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네요.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중학교에 다녀도 뭐 원하는 특목 자사고를 가든지 아니면은 고등학교를 생각하면 특히 사실은 뭐 우리나라 초등교육은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아이를 뭐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상당히 만족스럽거든요. 큰 뭐 방과후 활동도 시골이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이 좀 과밀된 신도시보다는 훨씬 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렇게 좋기는 한데 근데 애가 좀 공부를 잘한다. 공부를 잘하는 것 둘째치고라도 좀 주변에 그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그런 태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이렇게 품행 같은 걸 봤을 때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여기서 애 키워도 되나? 그런 불안감이 사실 드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계속 좀 무리를 해서라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교육이나 고게 한 초 5 때 오는데 초 5, 6 때 오는데 그런 고민이 없는 지역이 전국에서 명문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데고 단순히 신도시가 생겨서 학교가 생기고 학원이 생기는 건 쉬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 초등 5, 6학년 때도 계속 빠지지 않고 학생들이 남아있는. 근데 그 단순히 빠지는 학생도 이제 좀 학군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보면 상위권이 남아있어요. 상위권인 아이들이 남아서 계속 다닐 만한 학교가 있는 곳. 그렇지 않고 학생들은 신도시 지역은 학생들은 많잖아요. 근데 중하위권이 많고 상위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빠져나갔다. 그러면 최상위권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 상위권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여기 계속 있어야 돼요. 상위권이 또 빠져나가면 중상위권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그런 연쇄적인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유초등에서 이제 초등 고학년에서 고민을 하면 중고등 6년이니까 거기로 이사를 가면 뭐 분당이나 아니면은 대치동에다 가면 6년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번 가면 못 옮기죠. 사실 그때 거기서 가면 중간에 바꾸기는 사실 쉽지 않죠. 친구 문제라든지 공부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차원을 사실은 이제 부동산 입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 번 들어와서 6년에서 8년을 있는다. 이러면은 그리고 또 부모님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뭐 집값이 올라가건 떨어지건 이게 초 애들은 전학 가자 그러면 싫다고 그래도 그냥 가 그러고 데려가면 되는데 중학교 애들만 돼도 제가 봤을 때 못 갈 것 같은데 그 부모 의지하고는 거의 쉽지가 사춘기가 맞물리면은 애가 싫다 그러면 못 움직입니다. 가출할 것 같아. 그냥 가자 그러면 막 그래서 막 무서워서 못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한 번 정착하면 쭉 살기 때문에 그런 데가 좋은 학군이라고 하는 거군요. 그게 이제 입지에서 한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현상이죠. 미국은 학군이 있을까요? 일본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학군이 좋은 데는 있겠죠. 좋은 학교? 안전한 데죠. 총기 사고가 없고 마약 같은 뭐 그런 게 없고 공부 뭐 그거보다 미국에서는 뭐 대학 가는데 목숨을 걸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사실 일본 도쿄대 50%는 사립 유치원부터 다닌 명문 귀족 집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도 뭐 어디 뭐 롯본기가 뭐 학군이 좋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못 들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냥 명문 사립을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이게 교육으로 신분 상승을 이룬 그런 세대들이 많은.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특정 지역에 모여 살게 강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 부동산 입지에서 학군 특히 중고등 6년을 좀 결정하는 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된 거죠. 그러면 결국에 그 좋은 학군 아까 말씀해주신 게 남아서 고등학교까지 다닌다는 거면 결국에 고등학교의 어떤 성적이 좋은 거, 입시 성적이 좋은 걸 또 좋은 학군으로 볼 것 같기도 한데 이 좋은 학군을 보는 어떤 뭐 데이터 같은 게 있나요? 그게 결정적인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오늘은 좀 이제 뼈 때리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학교 뭐 서열화 한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입시 서열화, 다 있죠. 지금은 또 의대를 중심으로 한 입시 서열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중고등학군이 좋은 곳은 현실적으로 딱 뭐 얘기를 한다면 서울대와 의대를 많이 보내는 역량이 갖추어진 곳. 그럼 그것을 많이 보내려면 이제 수능 경쟁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뭐 내신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수능 경쟁력이 있으려면 나름대로 뭐 학원가라든지 그런 수능 콘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의 3대 유명한 학군이라고 그러면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이 정도가 이제 수능 대비력이 되는 3대 학원가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그런 서울대와 의대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일반고가 많은 곳 아니면 중학교 레벨에서는 전국 100위권 학교의 반은 특목자사고거든요. 대원외고나 고등학교 중에 반이 특목자사고예요. 반이 특목자사고죠. 전국에 1,700개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는데 전국에 이제 100위권 학교라고 그러면 서울대를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7, 8명, 의대를 2, 3명 이상, 그리고 재수 비율이 한 40%. 재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재수를 한다는 거는 재수를 해서라도 수능 등급을 1, 2등급 올려서 인서울 탑 20위권, 30위권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재수를 하겠죠. 그러네.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재수도 중상위권 이상이 하는구나. 재수를 하겠죠. 중하위권은 재수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도전하지 않고 수시로 그냥 최선을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학교들이 전국 100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200위권 학교가 서울대를 기준으로 한 3, 4명, 의대를 기준으로 한두 명 정도, 그리고 그 재수 비율이 한 35% 전후인데 근데 이런 100위권, 200위권을 빼고 나머지 1,500개 학교가 300위권 이하 학교인데 이런 학교들은 최상위 서울대나 의대를 바라고 있는 최상위권 한두 명 빼고는 중상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거의 빠져나갔어요. 거의 없어요. 이런 양극화가 심각한 거죠. 엄청 심하네요. 그리고 중하위권. 그러니까 약간 사다리꼴로 이렇게 좀 삼각형을 그려보면 최상위가 있고 중상이 없는 거예요. 중상이 없군요. 중상이 다 100위권, 200위권 학교에서 빠져나간 상황이니까. 그리고 그 뭐 서울대 합격자의 반 이상이 아까 특목자사고나 특목자사고에 준하는 선발권, 학교 선발, 학생 선발권이 있는 학교들이 다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이게 지역의 평준화긴 하지만 사실상 어떤 그 지역으로 다 모여서 사니까 비평준화처럼 이렇게 막 양극화가 막 심해지는 거네요. 그래서 좋은 동네가 이제 또 공부 결국은 잘하고. 100위권 학교라고 하는 거는 강남끝 일반고. 요즘에 이제 그 학생들은 갓반고라고 하거든요. 갓반고. 갓 플러스 일반고 해가지고 갓반고라고 부르는 강남끝 일반고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외대부고나 민사고처럼 전국선발 자사고 같은 그런 자사고라는 데가 있고요. 대원외고나 아니면 뭐 과학고등학교 같은 특목고 뭐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제 좋은 고등학교 학구는 그런 100위권 일반고가 많은 데인데 그런 곳이 대치동, 목동, 대구 수성 정도가 이제 되는 근데 거고. 거기 고등학교를 보내려면 또 중학교를 또 잘 들어가야지 거기 간다고 또 그런 것도 있던데. 중학교 이제 거기는 이제 근처만 있으면 이제 되긴 하는데 그 학교 아니고 아까 반은 그러면 100위권 학교의 반은 특목자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 특목자사고를 많이 보내는 중학교. 그 중학교 학군이 대치동, 목동, 먹이사슬처럼 또 이렇게 되는구나. 각 지역에 있는 이제 명문 학군이라고 하는 데가 다 특목자사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들인 거죠.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 그런 지역으로 다들 가려고. 그러니까 5학년 때 고민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좋은 중학교 보내야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 아예. 그렇죠. 중학교는 이제 그 지역 근거리 대부분이니까 그 지역에 가야 되는 거고 뭐 잘 아시다시피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 아파트하고 중학교 거리를 재가지고
그 거리 가까운 순으로 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들이 많고 그러면 초등학교 일찍 들어온 재학년 수 기준으로 하니까 먼저 오래 산 친구들 순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A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오면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1학년 때부터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학군과 집값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주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실제로 유의미한 통계로 이렇게 보이나요? 학군과 집값? 아무래도 좀 나타나고 있는 사실 그게 이제 요즘 하락기에서보다 상승기에서 그 두드러지죠. 그래서 제가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썼는데 이 학군은 부동산의 입지의 한 요소이기는 한데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 부동산 상승에 기름을 붓는 거 역할을 한다. 아니, 돈도 벌고 애도 교육도 시킨다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싫어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뭐 대구 같은 경우는 우리 대구 그 전에 좀 약간 정체기에 있다가 갑자기 또 상승기로 올라갔던 계기 중에 하나가 2014년에 경신고등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4명이나 나왔습니다. 경신고는 왜 그렇게 잘하는 거지? 거기는 아주 그 의대나 이런 데 굉장히 특화된 그런 사실 영남권 자원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몰린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분양 광고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타날까요? 경신고를 이제 대치동을 가지 않아도 되는 대치동에도 한 학교에서 수능 만점자가 4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대단한 거죠, 대치동을 진짜. 제끼는 대구 수성의 이 파워, 그 중심에 있는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그러면 이제 뭐 눈 감고 이게 어디 뭐 동호수 상관없이 우선 무조건 가야겠다. 청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기에는 학구는 더더욱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조정계도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약간 착각을 주는 현상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상승장 때 좀 유독 좀 효과가 좋다고 할 게 뭐 기름을 붓는다는 게 이제 학군의 영향인 거고 그게 아니라 또 뭐 평상시나 일반적인 시기에는 뭐 약간 부수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메인으로 막 작용하지는 않는다. 입지의 한 요소 정도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몇몇 가정에게는 뭐 그게 뭐 아빠 직장이라든지 뭐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새 아파트 상품성 이거보다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넘버 원이 되는 상황이면은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교육 때문에 올인해서 들어가는 요소도 생기니까. 요게 그 이제 아이가 뭐 어린 집안의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 중학생, 고등학생 키우는 분들은 맞다 막 하시는 게 이게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애가 어느 나이대이냐 따라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우리 애가 한 3, 4살 때는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이제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학군지가 상승을 실제로도 많이 하잖아요. 상승기 때는 더 많이 오르고 그러면 대표적으로 대치동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이들 아시니까 대치동도 상승기 때는 또 장난 아니게 막 올라가잖아요. 어떤가요?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제 책에도 여기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기 때 올라가는 게 아무래도 비학군 아파트보다는 학군 아파트가 더 올라가는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냉정하게 아파트 가격 자체는 굉장히 비싸 보이니까 비싸죠. 대부분 학군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또 좋은 동네라고 부르는 데들이 또 학군이 또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책에도 하나 썼는데요. 레슬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학군 아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런 2017년 상승 초입에 뭐 매매가 기준으로 해서요. 30평대가 12.8억에서 그다음에 2022년 1월 최고점일 때가 한 30억까지 올랐습니다. 지금은 한 2, 3억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이게 상승률로 생각하면 그 상승액은 17.2억이에요. 그러면 134% 올랐잖아요. 근데 같은 그 근처에 있는 약간 비학군지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배정이라든지 밀리고 살짝 조금 저기에서 밀릴 수 있다. 단지수도 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학군 아파트라고 하기 힘든 이제 비슷한 연식의 좀 그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상승 초입에 2017년에 7.8억이었는데 2022년 1월에 21.5억으로 13.7억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오르긴. 그러니까 대세 상승기는 좀 나홀로 아파트도 오르잖아요. 오르죠. 그렇게 오르니까 그럼 상승률만 생각하면 176%거든요. 그럼 도웅 렉슬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상승률을 전체적으로 뭐 비교를 해보면 이제 동탄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저평가됐는데 대세 상승기에 오르는
그런 또 아파트들이 더 많이 오르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착시 현상을 주는 게 아파트 가격이 도움렉슬은 30억이고 비약군지 아파트는 21.5억이니까 도움렉슬이 더 올랐겠구나. 더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죠. 네. 사실 그렇게 착시 현상 언제 스타트했는지 모르니까 네. 얼마에. 그리고 가격 떨어지는 것도 이거는 이런 좀 아파트 대치동 아파트는 네. 조정기에도 잘 안 떨어지고 또 이제 전세 특히 전세는 어차피 뭐 실거주로 와야 되니까 안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네. 실제 제가 이번 겨울방학 지나지 않았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네. 대치동 같은 경우는 렉슬 같은 경우는 그런 작년도 전 평형수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172건이었거든요. 작년 네. 겨울방학 12월, 1월, 2월이. 근데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94건으로 45.3%가 감소했어요. 근데 사실 음마 아파트는 이거는 음마 아파트가 렉슬은 좀 이제 신축이니까 살기 괜찮죠. 그것도 생각하고 그 대신 이제 전세가 좀 비싼데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전세 정도 가격으로 한번 네. 우리 교육에 올인한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오래된 아파트니까 삶의 질은 포기하고라도 온다라고 네. 하는 그런 아파트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이사철에 359건이었거든요. 전월세 거래량이. 근데 올해 179건으로 50.1%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정기 때는 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사실 다 그러면 목동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났느냐? 네.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이 안에서도 좀 질적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근데 이제 보통 언론 같은 데서는 네. 자극적인 그런 기사들 아니면 좀 못 보고 이제 클릭이 많이 되는 걸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큰 게 뭔가 일어나는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경우가 있는데. 네. 근데 그래서 요걸 생각해 보면 학군지도 조정기 때는 뭐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거래도 사실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 학군지가 상승장 때 기름을 붓는 건 맞지만 또 다른 요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상승률이 무조건 학군지가 최고다 뭐 이런 얘기는 또 아니고 또 네.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도 봐야 되는 거는 또 있다는 거잖아요. 상승장에서 우리 마포 같은 경우도 네. 마포는 학군 고민이 좀 많거든요. 목동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마포도 초등학교 네. 5학년 때 좀 고민 좀 해요. 고민이 많죠. 네. 근데 지금 마포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입지가 좋아지고 그래서 좋아지니까. 상승률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학군지 가서 살면 좋은데 네. 뭐 싫어할 분들은 없으니까 네. 대부분. 근데 그런 데가 또 비싸잖아요. 네네네. 비싸다 보니까 이제 특히 직장인 분들이 이제 네. 접근하기 좀 어려운 금액대까지도 많이 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보통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직장인분들도 네, 많으시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건 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학군지를 어떻게 좀 가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한테 보통 네.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비학군지에 내 집 마련을 할까요? 네. 학군지에 전월세라도 들어갈까요? 네. 이런 질문을 고민 많이 하시죠. 사실은 많이 하는데 네. 저는 제 2016년 학군지도 초판을 내면서부터 계속 네. 역발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사실 유초등이 우리 월급쟁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시기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은. 그때 아니면 중고등 넘어가면 애가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많이 들어가고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못한다고 또 뭐 안 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종잣돈 마련이나 투자나 노후 준비는 거의 물 건너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사실은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이라고 집을 덜컥 해놓으면 네. 이제 뭐 자기 자산을 통한 집을 네. 통한 뭐 자산의 상승 이거는 이제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네. 그냥 뭐 내 집이어서 편하기는 하는데 직장도 굉장히 멀고 힘들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안 될까? 유초등 때는 실거주를 뭐 이렇게 입지가 안 좋은 네. 학군이 안 좋은 데서 시골 학교 같은 데서 보내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 분당에 전세로 들어갈까요? 뭐 그런 분들한테 그 네. 초창기에 많이 권했던 데가 경강선 라인에 경강선 그쪽으로 광주나 광주 쪽으로 네. 조금만 빠지면 훨씬 더 저렴하게 싸지죠. 네, 싸질 수 있죠. 반값 네. 정도로 네. 실거주를 낮출 수 있잖아요. 네. 그 남는 돈으로 상승 초입에 만약에 그런 아파트를 분당 같은 데 마련했다. 그러니까 네. 투자는 학군지하고 그렇죠. 실거주는 조금 멀리서 살아도 된다. 오히려 입지가 안 좋거나 비학군지에 하면서 우선 애 공부하는 상황을 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공부 네. 잘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 상황을 봐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1, 2학년 돼서 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주변에 뭐 우리 선생님들이 얘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고 좀 더 큰 도시에 가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러라고 그러면 그때 뭐 분당이나 대치동에 집을 사뒀으면 사놓은 거 있으니까 걱정 없이 옮기실 수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그렇죠. 오르던 떨어지던 네, 상관없이 네. 내 집이니까 그냥 가서
뭐 좀 더 비용을 감수하고 가서 살면서 애 교육을 시키면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럼 계속 살아도 되는 거죠. 얘는 여기 딱 맞는 애다. 여기 있어도 별 지장은 없는 거고 대신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든지 노후를 열심히 준비하고 아니면 거기 뭐 사뒀던 학군 아파트가 많이 상승기에는 많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저점에서 이렇게 뭐 좋은 기회, 이런 하락장 때 현금을 좀 잘 세이브해 두셨다가 사두시면 나중에 오를 때는 본인이 뭐 우리 집이 거기 살지 않는다 그래도 뭐 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팔아서 다른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아이의 어떤 나중에 돈 걱정 없이 뭐 공부를 하거나 살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좀 많이 권해드렸는데 한 100가정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두세 가정 실천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그렇지만 하셨다가 나는 또 가야 된다. 근데 제가 2016년대 제 책과 강연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실천하신 가정들이 몇 가정 있거든요. 그때 지금 한 5년 지난 5년 동안 완전히 그 가정이 바뀐 한 두세 채를 그런 식으로 뭐 만약에 뭐 구체적으로 하남 미사에 그런 다자녀 가지고 분양을 청약을 받으셨는데 제 강의를 부부가 같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굳이 여기 새 아파트에 살 필요 없이 좀 외곽으로 빠져가지고 아이 초중을 좀 보내고 기회를 한번 보자. 그리고 그 남는 돈으로 한 다른 좋은 지역에 두세 채를 마련해 두셨죠. 그래서 사실 그러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 가정은 노후나 이후 걱정이 없어지셨어요. 하긴 그 초등학교 때는 공부 뭐 좀 조금 뭐 좀 뒤처지더라도 충분히 뭐 따라잡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때부터 막 열심히 시켰다가 나중에 정말 투자 대비 안 돌아오게 되면 애한테 돈만 쓰고 노후 대비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이런 전략을 써보라. 이건 여전히 유효하겠죠. 여전히 유효한데 현실적으로 사실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는데 엄마들의 커피숍 토크에 들어가면 이런 이성적인 논리가 적용이 절대 안 되죠. 어렸을 때부터 연세를 안 시키면 못 따라간다. 지금부터 영어를 해두지 않으면 완전히 힘들어진다. 누구 엄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애 망치는 길이야 이거. 다른 애들은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어리버리 하다가는 완전히 뒤쳐지고 이제 입시는 물 건너가는 거야. 이런 나중에 애한테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래. 그렇죠. 이러면서. 주변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군지에 들어가시면 그런 거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커피숍 토크. 일찍 들어가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은 유초등 때 더더욱이 이 방송을 한번 보시고 좀 마인드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부부가 한번 심도 깊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셔야 돼요. 학군지 투자는 좋다. 그렇지만 학군지 실거주가 좋은지는 한번 스스로 따져봐야 된다. 그렇죠. 우리 가정 형편과 또 우리 아이의 입시 역량이라든지 공부 그런 걸 한번 냉철하게 보시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